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목골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머스트 고민수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볼보 CMA 플랫폼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차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반장님하고요, 그랑 콜레오스 차량의 하체를 봤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 주행 성능의 비밀이 하체에 있었고요. 이 하체는 그동안 우리가 대중차에서 정말 보기 힘들었던 하체였죠. 그렇죠. 일반적인 대중차에서는 확실히 좀 좋은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오리지널 버전 XC40에는 CMA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고요. 과연 볼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단숨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프리미엄하고 대중차 브랜드하고의 동일한 플랫폼이지만 그래도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보실까요? 날카롭게 체크해 주시죠. 일단 앞에부터 볼게요. 네. 이 언더커버를 제거했습니다. 네. 언더커버에도 역시. 야, 이런 흡음 소재를 빠뜨리지 않았네요. 그렇죠. 자, 이제 전륜을 보는데 전륜 보면서 딱 느껴지시는 거 없으십니까? 앞쪽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콜레오스 차량하고 거의 동일한 그러네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전륜 멤버의 이제 형상이라던가 볼트 위치까지도 동일하고요. 야,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플랫폼을 가져왔으니까 지리자동차가 콜레오스가 어떻게 보면 이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완전 혜택을 받았네요. 오늘 받았죠? 근데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도 역시 주행 성능에 있어서 좀 남다르다. 이 얘기를 또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뭐 보타를 포함한 핸들링에서도 놀랐는데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보시면 크로스 멤버의 구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콜레오스랑 동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쪽 부분에 이제 멤버 볼트가 이제 조립이 돼요. 이 멤버 볼트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볼트가 이렇게 구멍이 넓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놀겠죠. 여기 테두리에 이제 공차가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공차 유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반적인 브랜드들 보면 일반적인 대중차에서는요. 볼트를 이제 판때기를 하나 더 떼서 차대에다가 볼트를 더 연결해서 보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쪽에 이제 서브프레임 밑에 위쪽 부분을 링크나 판때기를 하나 더 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은 보시면 크로스 멤버의 형상을 아예 이렇게 성형을 해서 차대에 딱 정확하게 안전하게 조립을 해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또 잘하는 브랜드가 독일 차도 잘하고요. 생각해보니까 반장님. 우리 그때 하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아테온에서 아테온조차도 이 부분을 연장했었어요. 그렇죠. 조립을 들어가면서 뒤쪽 프레임까지 이렇게 조립이 되면 아무래도 안전성 면에서 차가 이제 한계치 상황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고민을 해서 만든 것과 하다 보니까 또는 뭐 플랫폼을 바꾸기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만들어 보니까 여기 노네? 그럼 하나 더 박아. 뭐 이렇게 하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겠죠. 근데 반장님, 그 공차가 생기면 나쁜 게 있습니까? 이게 움직인다는 거는 차가 이제 코너링이나 이런 한계치 상황에서 얼라이먼트가 제 값을 의도한 바를 유지를 못 하잖아요. 0점을?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불안하죠. 그래서 이걸 공차를 줄인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공차 유격을 줄이기 위해서 브랜드들도 이렇게 다 보강을 해서 하는 거고. 그럼 외부에서 뭐 땡땡땡 뭐 인서트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잡아주는, 좀 개선해주는 그렇죠.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건마적으로. 제대로 만들면 효과가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면 놀랍습니다. 놀라워.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우리가 많이 보던 3세대 플랫폼. 앞에 딱 확장해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 H프레임에다가 연장을 했어요. 이런 구조는 이제 현대기아도 많이 쓰고 있고, 폭스바겐도 이런 구조 쓰고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해놔서 우물정자로 잡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사각 프레임, 정자 프레임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뭐 볼팅으로 조립됐어도 튼튼한 이제 철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강성은 충분하니까 이렇게 해놨을 거고, 밑에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터 판넬도 보시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 밑에 이 판넬이요. 네, 판넬도. 와, 근데 굉장히 두껍다. 아니, 이거 얇은 차량도 있었었는데, 그쵸? 형식상. 이렇게 제가 손으로 휘면 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떤 차종인지 말씀을. 링크라고 하면 링크지 않습니까? 좀 튼튼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볼보잖아요. 안전해 되면서. 그리고 보시면 이제 2.0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근데 엔진이 춥습니까? 왜 커버를? 이것도 이제 흡음 소재죠. 이거조차도? 네. 이게 외부, 바깥쪽 흡음하고 여기 손으로 만져보실래요? 안쪽은 손을 살짝 넣어보시면 안쪽 소재하고 또 달라요. 무슨 양털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재질을 이원화해서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조금 더 이제 잡아줄 수 있죠. 야, 저는 뭐 전기차도 엥 하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흡음 커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속기 모터에 보면 이렇게 네. 많이 감아져 근데, 있죠. 야, 볼보에 이렇게 돼 있었군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단 자동 변속기가 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 요 하얀 거. 네, 큰 8단 거.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네. 보시면 엔진 서포터도 엔진 쪽에 하나,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 쪽으로도 하나. 두 개를 잡았네요. 네. 근데 이게 어서 많이 봤죠.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얼마 전에 봤던 이 콜레오스도 이게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콜레오스는 CMA 플랫폼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그렇죠. 게 있었고, 그리고 콜레오스는 이거보다 큰 차량이잖아요. 얘가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얘 처음 큰 차량인데? 근데 얘가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잘 만든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정말로 잘 사용했군요, 콜레오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콜레오스가 어떻게 보면 회자가 된 거죠. 해자. 네, 회자가 된 거고, 네. 시승을 하면서 네. 핸들링 느낌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깜짝 놀라시던데? 얘도 ZF4의 벨트 구동 방식 MDPS가 들어가 있어요. 와, 얘도 ZF요, GF. 네, ZF4의 막힌다. 벨트 구동 방식 들어가 있고, 이거 보시면 로암도 그렇고, 저 반장님, 저 위쪽에. 네, 앞에서 보시면 더 저거 정확합니다. 한번 또 설명해 주세요. 왜 못 네.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앞에 이게 제가 콜레오스 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야. 자, 너클도 알루미늄이고, 근데 너클, 쇼바랑 너클이랑 체결되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렇죠. 아예 그냥 너클이 쇼어를 꽉 잡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쇼바가 너클 안에 아예 그냥 암놈 순놈 구조로 이렇게 결합되는 구조. 그러네요. 암나사, 순나사처럼 완전히 체결되는 구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부가 힘을 차의 하중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전체를 다 버린. 맥퍼슨 구조는 이 너클 쇼바가 차의 하중을 떠받들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 부분에 이제 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네요. 네. 야, 이렇게 하는 구조가 있었고, 지난번 반장님이 설명해 주신 외부에 이제 판때기로 그렇죠. 체결되는 방식, 그렇죠. 외부에 이제 체결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렇죠. 디귿자 구조. 네. 그런데 사실 이 구조가 보면 좀 더 안정적인 거.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뭐 BMW라든가 이제 유럽의 이제 이런 브랜드들은 다 요 구조를 써요. 요 구조를 씁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좀 고속주행 안정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런 구조가 아무래도 국산차는 좀 다른 부분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멤버의 이제 구조나 이런 건 좋은데 아무래도 볼보에서는 좀 엔트리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는 그렇게 고급지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로암도 이제 철로 되어 있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제 마지막 볼은 네 알루미늄으로 있죠. 여긴 신경 썼네요.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었고. 네, 있고. 사이즈나 두께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튼튼해요. 보시면 보시면 접는 것도 다르네요. 용접의 질도 그렇고 위 아래에 철 두께도 두 판도 굉장히 좀 튼튼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체의 능력치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다. 네, 반장님, 우리 또 하체 하면 스테빌라이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스테빌라이저 중요하죠. 네, 얘는 어떻습니까? 얘도 짱짱합니다. 짱짱합니까? 네, 짱짱하고 27.5mm, 거의 28mm 정도의 두께의 스테빌라이저가 쓰여 있고요. 28mm 정도요? 네. 국내 차량으로 얘기하면 GV80, GV70이 28mm 써요. GV70. 네. 그러면 산타페는요? 산타페 22mm. 22mm. 네. 와. 펠리세이드 25mm. 펠리세이드 25mm, 얘 28mm. 근데 얘는 소형급이잖아. 그렇죠. 엔트리인데. 네. 야, 그래도 이 기본기라는 게 이래서 중요하고, 이런 기본기가 잘 조화가 되었을 때 좋은 주행 질감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 스테빌라이저 링크는 저번에 봤던 콜레오스랑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난번 그 말씀하셨었는데, 자, 그래, 뭔가 좀 일부러 낮춰야 돼. 근데 저걸 바꾼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닌 그렇죠. 거죠. 이걸 다시 싼 걸 쓰기 위해는 엄청난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을 볼보에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리즈 자동차가 이런 부품들을, 이런 좋은 플랫폼을 쓰기 위해서 이런 부품들은 그대로 공유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땡 잡은 거네요. 그렇죠. 지리자동차가 볼보를 인수를 정말 잘한 거군요. 또 다른 부분은 없을까요? 그래도 얘는 고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스테빌라이저의 네, 링크 캡이 브라켓이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저번에 그냥 쇳덩어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런 거 차이가 있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죠. 얘가 이제 치는 댐핑음이 아무래도 이런 일반 맞아요. 네, 이런 세로된 브라켓보다는 얘요, 얘? 네, 요런 게 원래 요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얘는 알루미늄 합금이죠. 야, 요렇게 차이가 있구나. 네. 이런 거에도 사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그렇죠. 급 차이가 존재하죠. 프리미엄으로서 느껴야 될 이제 감성적인 요소를 조금 높여야 되는 부분들은 또 저런 걸 써놨어요. 그런 것들이 감성적인 만족도를 분명히 높이고. 그렇죠. 그리고 언더커버
우리님 좋아하시는 언더커버 잘 해놨어요. 잘 돼 있어요. 엄청 잘 해놨고, 그리고 여기 사이드 스텝 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랑 콜레오스에는 여기 없었었는데 네, 밑에까지 마감 잘 해놨어요. 야, 요런 거에도 디테일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밑에까지 잘 해놨고, 소재도 언더커버 소재도 네, 흡음되는 소재로 잘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바닥을 보면서 다 번쩍번쩍해요. 방열판 이 앞에서부터 한번 쭉 보세요. 방열판? 방열판 좀 정리 한번 하실래요? 방열판 보시면 안쪽이잖아요. 엔진 안쪽. 엔진 안쪽에 아예 격벽에 아예 싹 다 방열판으로 막아놨습니다. 틈이 없어요. 다 막아놨고, 네, 중간에도 그렇고 머플러가 열을 뻗쳐서 이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쳤어 진짜. 아니 사실 이 드라이브 샤프트 이런 것들은 열은 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쟤도 막아주긴 하는데도 야, 나 신경 쓸 거야 확실히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게 다 해놨고 옛날에 반장님과 아우디 했을 때 그거와 비교해도 얘가 더 뛰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우디도 잘 돼 있었어요. 엄청 잘 돼 있었죠. 아우디도 잘 돼 있었고. 와, 이렇구나. 확실히 이런 부분은 국산차랑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국산차 좀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발전해야죠. 해야 근데 되고. 요런 것도 링크를 봐야 됩니까? 보강입니다. 보강. 여기도 보강. 네, 보강이에요. 이쪽 안쪽에도 얘는 드라이브 샤프트를 잡아주는 브라켓입니다. 그러네요. 네. 여기 밑에 보니까 드라이브 샤프트 위에 이제 다시 한번 브라켓을 잡았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를 이제 잡아주는데 보강 역할도 할 수 있죠. 차의 허리잖아요. 차의 허리고 이 앞에 트랜스퍼에서 이렇게 회전력을 주면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게 구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차 중간에 이제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를 잡아줌으로써 좀 더 보강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카바는 진짜 원한 없이 뭐 뚫린 데 없이 다 잘 막아놨어요. 다 잘 막아놨고. 막을 수 있는 다 막았네요. 그렇죠. 또 작은 소형차지만 상시 사륜 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거군요. 네, 디퍼렌셜인데 디퍼렌셜도 뭐 풀 알루미늄으로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커플링이 이제 모터를 구동해서 뒤에 구동력을 줬다 뺐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연비 상황 아니면 뭐 그런 상황에서는 거의 이륜으로 구동이 되고요. 출발, 코너링 아니면 토크가 이제 가속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네 바퀴의 구동력을 주게 됩니다. 뒤에 멤버도 보시면 차급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야, 저는 소형차에서는 이런 하체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얘가 컴팩트 SUV잖아요. 얘가 콤팩트인데 얘가 1.7톤입니다. 1.78. 네, 7톤이 넘어가요. 7. 그런데 산타페 제가 무게를 말씀드렸죠. 산타페가 1.8톤이에요. 잠깐 우리가 쇠땡이를 얘기해도. 네, 쇠를 얘기해도. 3열도 있고 엄청 큰 거의 한 40cm 이상 더. 그렇죠. 높이도 그런데, 그렇고. 그렇죠. 와. 근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무게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얘네들은 좀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게 다 지금 눈앞에 있는 두께감에서 아니면 이런 링크들에서 다 보강이 된 거군요. 보십시오. 지금 이게 2000cc니까 뭐 꼴랑이 200마력 원전일 거잖아요. 근데 200마력짜리 차 치고는 이런 하체 프레임의 두께나 강성 엄청 여기서 여기 저 있는 데서 여기 이렇게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쪽에 이런 삼각 프레임들 이게 지금 보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가운데 뚫어서 불필요한 부분은 또 제거하고. 이 소형 SUV를 만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그러네. 강성을 하느라고 강성 확보했고 또 무게도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경량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 멤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간에 또 보강바. 야, 그치. 우리가 뭐 외부에서 가로바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만 이런 차가 국산차로 나오면 이제 차대 보강이 할 필요가 없죠. 뒤에 로어암을 보시면 이거 저번에 어디서 많이 봤죠. 딱 보기에 권선 4개밖에 안 보이는. 요 스프링 얘기하실 때 안 보인다. 이유가 안에 넣어서 그렇죠. 2열의 실내 공간을 높인 거죠. 확보했다고 해서 되게 맞아요.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게 차 바닥의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플랫폼 진짜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진짜 하나 정말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된 차 바닥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앞뒤 차대는 좀 레고처럼 바꿀 수 있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정말 괜찮은 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대. 중요한 플랫폼을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여러 차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도 3세대 플랫폼이 소형에는 뭐 K3, 현대차 전류에서는 N3, 그리고 제네시스가 M3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하나로 연간 700만 대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술력이고 그게 이제
이제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만큼 야. 또 마진도 좋겠죠. 근데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랑 콜레오스는 진짜 좋은 은인을 만난 것 같아. 걔가 해자예요. 걔가 그만큼의 하차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같고 좀 비슷하게 생긴 부품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비슷하죠. 네, 비슷하게 생긴 부품들이 이 많고. 볼보의 DNA를 그대로 가져왔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멤버의 구조라던가 야. 그다음에 뒤쪽은 보시면 이제 너클 알루미늄 들어 있잖아요. 근데 너클 알루미늄이고 네. 스테빌링크 연결되는 접합 부위까지도 구조까지 요거? 똑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구조를 반자면 네. 똑같이 안 하고 새롭게 만드는 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지금 더 싸게 단계에서. 만드는 게 더 힘듭니다. 그렇죠. 다 그러니까- 금액을 떠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건 그냥 쓰고 다른 부분에서 그리고 좀 아까 차이를 감정적인 주고. 그런 부분들 차이를 그렇죠. 주고. 야, 스테빌라이저를 보면 얘가 차가 급이 뭐 차급으로는 더 낮은 급이잖아요. 근데 그러네. 뒤 스테빌라이저가 예. 얘가 더 두꺼워요. 얘는 뒤에는 25mm 썼어요. 아, 그럼 콜레오스 22mm였는데 얘가 좀 탄탄하게 스테빌라이저는 뒤에가 더 두꺼워요. 콜레오스보다 같은 플랫폼인데. 근데 판장님, 걔는 중형이잖아요. 얘 소형인데도 얘가 더 두껍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봤던 콜레오스는 2륜이었고 얘는 4륜이니까 뒤에가 더 튼튼하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네. 궁금해지는 건 와, 콜레오스 4륜 8단 면속기가 나오면 8단. 그 차의 하체가 한번 궁금해요. 얘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그렇죠. 크겠네요. 이 하체는 거의 90% 싱크로율을 내보려니까. 엄청난 놈이겠네. 아니, 그러니까 볼보 입장에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볼보를 타시는, 볼보를 타시는 분들은 좀 아쉽고. 와, 이렇게 이제 잘 만든 거를. 콜레오스 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야, 그냥 물려줘. 우리 아들 똑같이 해줘. 맞아요. 그래서 4륜 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프로드 모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소형이지만 레저 생활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대단해요. 근데 반장님 보니까 지금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거 뭡니까? 제가 방금 전에 레저 얘기를 했잖아요. 레저? 네. 유럽 차량이나 미국 차량들은 이렇게 순정으로 견인 장치를 제공합니다. 견인 장치를 넣는 공간입니까? 견인 장치가 들어가고 견인 장치 결합부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뚫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뚫려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냥 붙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차를 내가 데일리카로 작고 경쾌하고 날렵하게 다니다가 주말에 카고 트레일러 같은 거 조그만 거 여기다 하나 견인해 갖고 달면 그러면 얘가 더 합리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대형 SUV를 끌고 있는데 사실 1년만 사용해요. 그래서 나는 1년만큼은 돼요. 그리고 이용하다가 오히려 작지만 더 재밌는 차, 튼튼한 차. XC40으로 오늘 시승을 하면서 너무 경쾌하다. 그리고 움직임에 있어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아무리 주행 성능이 좋아도 일단 사이즈가 크면 껴들기를 한번 할 때도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런 맛이 있거든요. 맞아. 근데 얘는 그냥 샥샥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차가 커서 좋은 점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들 많을 때. 그치. 그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우리 깜빡이 켜도 비켜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한국 사람이. 그런데 그거 말고는 내가 차를 운전하는 건지 아니면 내 기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었고. 근데 반장님 보다 보니까 또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이 머플러가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아무런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가변배기 이제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가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게 이제 머플러가 항상 여기로 나오다가 배압이 원활해야 될 경우. 평소에는 한쪽으로도 충분한데 그렇죠. 엔진에 뭐 폭발이나 그렇죠. 부하가 걸린다거나 그럴 때 배압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면 앞쪽 공연비 맞추기가 좋거든요. 제어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능적인 측면도 있죠. 그럼 열렸다 닫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터가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거죠. 야, 기가 막힌다. 그리고 또 이제 온 오프도 하지만 얘가 이제 듀티를 해서 15%, 30%, 45%에서 이제 가변적으로 열기도 하고 이제 그거는 회사마다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제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달려 있다는 게 고급이죠. 참 확실히 이게 차량을 볼보 차량을 뭐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XC60, 90 비교 시승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XC40 그리고 최근에 반장님하고 그랑 콜레오스를 또 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볼보의 하체를 보니까요. 이래서 다르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또 유럽 차량인 게 이런 거 보시면 뭐 부품들도 휠 같은 것도 젊은이 들어가잖아요. 잠깐만. 요거요? 진짜?
신뢰도가 높은 부품들은 그냥 그대로. 이제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대로 쓰는 것 같고. 주요품도 뭐 GF 파워 스트링 필 쪽도 그대로 쓴 거고. 그렇죠.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ZF MD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차량들은 거의 이걸 많이 써요. 신뢰도가 굉장히 좋고 느낌이 또 굉장히 좋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고요. 그게 결국은 차량을 탈 때마다 저는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안함이 없어요. 달릴 수 있어. 빨리 달리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야 그럼 나 한 200 달리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를 100km를 정속 주행을 해도 이게 특히 뭐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는데 예, 차가 휘청거리고 자꾸 핸들 한 손으로 잡으면 쏠리고 막 이러면 굉장히 좀 불안해요. 보타도 많아지고 그러면. 근데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는 확실하죠. 야, 잘 만들었네요. 반장님의 얘기를 듣고 볼보 하체를 보니까요. 야, 지리 자동차의 한 수 엄청났다. 근데 사실 현대도 볼보를 인수할 기회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수한 것도 정말 대단한데 이 기술력 자체를 본인의 이제 패밀리 자동차 브랜드 다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리 자동차, 뭐 지커 이쪽 라인업은 이제 이 볼보의 좋은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회자가 된 거죠. 그렇게 발전하면 굉장히 빨리 갈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이 수십 년의 역사를 그냥 시작으로 딱 스타트로 밟고 넘어서는 건데. 기가 막히네. 그리고 또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대 기술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안전의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이 그냥 쇠 갖다 때려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 이 차대 설계를 해서 조립하는 기술이 굉장히 좀 발달해 있는데 이걸 이제 지리자동차가 가져와서 얘네들은 그거가 스타트가 돼서 이제 넘어서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산차들 긴장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국산차들 긴장해야 됩니다. 정말 진짜 중국 브랜드들이 만약에 이런 상품성에 대중차로 조금 뭐 타협 보고 해서 비슷한 가격대로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은 내 차가 그냥 차가 이러니까 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내 차 원래 좀 꿀렁꿀렁. 내 차 원래 좀 휘청거리고 뭐 뒤에서 멀미도 좀 하고 뭐 그런 건들 대중차는 그렇게 알았는데 중국 차들이 왔는데 그 차들은 안 그래 봐요. 얘는 지금 프리미엄에서 대중으로 확대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국내는 현대차가 있고 제네시스가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뭐 한번 시승이나 해볼까 해서 가서 탔는데 다르지. 우와 느껴보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서워요.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은 늦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 보완해서 따라가려 그러면 한참 늦습니다. 그래서 진짜 국산차들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볼보. 차가 볼보도 무섭고 질이 무섭네. 차가 아무리 편의사양이 좋아도요. 가장 기본적인 달리고 서고 돌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성능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요즘은 편의사양 보여주는 거, 고급감, 그냥 인테리어 뭐 이런 기능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와, 볼보 하체 CMA 플랫폼 무섭네요, 솔직히. 네,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어요. 네. 전륜 구동 플랫폼 중에 솔직히 완성도는 뭐 굉장히 좋아요. 뭐 폭스바겐이나 뭐 GM 같은 경우도 전륜 구동 플랫폼 잘 만들기는 하지만 또 거기에 다른 거예요. 그렇죠. 볼보는 또 볼보만의 또 특색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실내 공간의 편의장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탈 때마다 만족을 주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하체는? 하체는 내가 지금 타는 차 말고도 다음 차에도 내가 타고 있는 차도 만족스럽지만 어쩌면 다음 차까지도 왜냐면 그 말이 맞네. 신뢰도를 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편의장치 솔직히 막상 이만큼 60까지 있어서 샀는데 쓰는 거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차가 가장 많이 느끼는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돌고 맞아. 네. 그거는 안전함이고 그다음에 불안함이 없고 신뢰도로 오기 때문에 나는 다음 차를 바꿔도 이 브랜드 살 거야. 반장님, 우리 시작할 때보다 제 텐션이 올라갔어요. 아니 정말로 잘 맞는 거. 이런 차 보면 재밌죠. 재밌고요. 기본기 이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볼보 CMA 플랫폼. 야, 무섭기도 하고요. 기본기가 왜 좋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거 보여주실 건가요? 제가 예전에 올해 봄에 팰리세이드 차 고쳐지는 거. 반장님 차가? 저거 줄어들어서. 했었고 이번에는 산타페. 산타페도. 그럼 다음에는 산타페 차고 개선하는 방법. 자, 다음 영상은 산타페도 뭐 모든 차량이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짐을 많이 싣고 그렇죠. 캠핑 하시는 분들. 다음에는 반장님이 말씀하신 산타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